이런 말 좀 그렇지만 진단금 졸라 부럽다. 네,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직접 들어본 말입니다. 암 환자가 된 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신가요? 근데 그 친구는 야, 이런 말 좀 그렇긴 한데 라는 말로 살짝 자기 방어도 하면서 제가 뭐라 하기에 조금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서 그때는 아무 말 못했는데요. 그래서 걔는 그때 자기가 실수했다라는 거를 아직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암 환자에게 하면 X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을 몇 가지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. 근데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간 영상이어서 모든 암환우 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. 암 환자들은 특히 이제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된 초보 암 환자분들 멘탈이 거의 쿠크다스란 말이에요.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안에가 박살이 나 있잖아요. 진짜로 별거 아닌 말에도 정말 크게 상처를 받거든요. 이걸 좀 유념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앞에서 말했던 진단금 썰. 놀랍게도 실화인데요. 보험금은 가족한테 물어보기도 좀 조심스럽지 않나요? 아니 환자 본인이 먼저 뭐 진단금 3억 나옴, 100굴 이러지 않는 이상 절대 여러분은 친구의 보험금, 진단금을 궁금해하지도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. 궁금할 수 있지. 근데 그냥 거기서 끝내세요. 그걸 왜 물어봐. 저는 이런 상황을 2번 겪어봤는데요. 이런 건 꼭 안 친한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더라. 심지어 그 돈을 부러워하는 게 난 정말 이해가 안 돼. 그럼 그냥 다 줄 테니까 암도 같이 가져가 주라. 웬만하면 본인 궁금증은 그냥 넣어두시고요. 처음 투병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는 대부분이 보통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일 텐데 그때는 진짜 막 시한폭탄을 몸 안에 넣고 사는 그런 기분이에요. 늘 초조하고 불안함이 항상 있어요. 본인 궁금증 해결하려고 정신없는 사람 막 헤집어놓지 마시고. 다음. 이거는 제 영상에 가끔 달리는 댓글 유형이라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내 가족, 내 지인 중에 누가 뭐 무슨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너는 꼭 이겨냈으면 좋겠다. 진짜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인 거 알아요. 근데 이제 암 환자 입장에서는 너는 이겨냈으면 좋겠다 보다 돌아가셨다는 말에 조금 핀트가 더 잡히거든요. 암 진단을 받으면 죽음에 확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. 그래서 마음이 한켠에 두려움을 조금 숨기고 살아간단 말이죠. 근데 같은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사실 그 뒷얘기는 잘 안 들려요. 그러면 나도 죽나?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, 저도.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투병한 지 한 8년이 넘어가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저런 얘기를 들어도 앞에 얘기는 살짝 이렇게 못 본 척하고 뒤에 있는 내용만 이렇게 낼름 받아먹는 그런 스킬이 생겼습니다. 그런 댓글 주셔도 괜찮아요. 뭐든. 응원 댓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그 다음에 무슨 말을 듣게 돼도 과하게 속상해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당연히 속상하죠. 눈물도 당연히 날 수 있고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입원해 있을 때 병문안 와서 내내 울다간 분이 계시거든요. 무슨 말만 하면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막 그래서 제가 하다 울 거면은 나가서 울고 다시 들어오시라고 그런 적도 있어요. 그때 저도 암 진단 받은 지 2주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고 또 8시간짜리 수술하고 나와가지고 몸이고 마음이고 추스르지도 못했는데 당사자 앞에서 그렇게 막 우는 게 좀 보기 싫더라고요. 나도 울고 싶지. 근데 참고 있는 건데 적당히 슬퍼하고 적당히 뭐 우는 거야 오히려 고맙죠. 말하는 내내 1시간 내내 계속 울어. 그리고 또 이런 좀 투병 관련된 얘기를 하고 나면 분위기가 밝진 않겠죠? 그래서 그걸 풀어보려고 막 억지로 막 말도 안 되는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
제가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야, 그러면 이제 술은 못 먹는 거야? 아, 너랑 한잔 해야 되는데. 뭐 이런 웃기지도 않고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좀 가라앉아도 그냥 그 분위기를 쭉 끝까지 가지고 가서 마무리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. 분위기 환기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 환자 본인이 먼저 시도를 할 거예요. 그러면 그때 받아주셔도 늦지 않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많이 하는 위로를 메들리로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. 진짜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예요. 이건 절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환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친구의 의도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위로들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. 자, 첫 번째. 야, 괜찮아. 뭐가 괜찮다는 건지 모르겠어요.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그게 왜 괜찮다는 건지. 두 번째. 요즘 암이야? 그럼 뭔데? 세 번째. 아, 힘내고 더 어떻게 힘을 내야 되나 싶어서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말이었고, 네 번째. 술 한잔 하자. 듣는 사람의 심경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일단 별로 안 친한 사이다 그러면 이런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야, 괜찮아. 요즘 암이야? 아, 힘내고 술 한잔 하자. 지금까지 제가 암 환자의 입장에서 듣기 싫었던 말들, 듣기 힘들었던 말들, 그리고 좀 보기 싫었던 행동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왜 이렇게 예민해? 뭐 말을 못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예민한 게 당연한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어. 더 많이 위로해주고 싶고 더 크게 공감해주고 싶고 힘이 됐으면 하는 거 알겠는데 그냥 좀 담백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. 평소처럼 해주는 게 진짜 베스트. 근데 또 평소처럼 하랬다고 아, 술 한잔 하자 막 이지랄까지 하지는 말고 얘는 환자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깎여놓은 채로 평소처럼 대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. 근데도 아,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싶으시면 차라리 돈을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. 컨디션 좋을 때 맛있는 거 먹자 하시는 것도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.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진심만 담아서 얘기하신다면 어떤 말이든 고맙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거죠. 아까도 말했듯이 너무 예민한 상태라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.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진짜 조그만 거 하나에도 막 감동을 받아버려요. 저도 항암할 때 들었던 말들 사소한 거 하나라도 다 생각나고 그거 덕분에 또 잘 버텨냈으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도 환우분의 지인분들이시라면 분명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말 한마디를 엄청 예쁘게 꾸며서 막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항상 너 생각하고 있고 늘 옆에 있다. 뭐 이런 마음을 전해주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했던 말 외에도 여러분이 투병하면서 들었던 응원의 말이나 아니면 진짜 개 짜증났던 진짜 듣기 싫었던 말 이런 거 댓글에 같이 풀어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.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영상이 이만큼이라도 힌트가 됐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